승무패 69회차 현미경 분석 첫 번째 경기는 토트넘 대 웨스트햄 런던 더비 경기입니다. 저는 토트넘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는데 단통 픽으로는 토트넘의 단통 승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모든 대회 5연승을 달리다가 직전 브라이튼전 2대3 역전패를 당하면서 주춤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고무적인 것은 웨스트햄전을 앞두고 손흥민 선수의 복귀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기준으로 웨스트햄 상대로는 꽤 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6경기에서 6골 4도움 10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 웨스트햄 상대로 강했던 손흥민 선수가 복귀를 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또한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측면 공격수 브레넌 존슨 선수가 골 감각이 상당히 올라와 있습니다. A매치 포함해서 모든 대회 7경기 연속골을 넣고 있고 이 브레넌 존슨 선수가 지난 시즌에도 웨스트햄 상대로 득점포를 가동한 바 있기 때문에 이 존슨 선수가 8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올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역습이 상당히 강점인데 올 시즌 역습 득점이 5골로 프리미어리그 전체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토트넘의 강점을 살펴봤을 때 카운터 어택, 역습이 very strong, 매우 강하다고 나오고 있고 반대로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약점에서 역습 수비가 매우 약하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토트넘의 강력한 역습 한방이 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지난 시즌만 하더라도 모예스 감독 체제에서 웨스트햄이 역습의 강점이 있던 팀인데 확실히 로페테기 감독 부임 이후에는 역습 공격보다는 그래도 만들어가는 플레이를 하는 경향이 짙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웨스트햄이 역습 공격력은 떨어지면서 역습 수비가 약점으로 꼽히고 있는 시즌이기 때문에 이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역습 한 방을 살릴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좋지 못했는데 그래도 리그 2경기 1승 1무 무패를 달리면서 어느 정도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나 원정 3경기에서는 1승 2무 무패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원정에서 저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고 특히나 웨스트햄이 지난 시즌 토트넘 상대로 1승 1무 우위를 가져갔기 때문에 최근에 토트넘 상대로 강했다는 점, 그리고 웨스트햄의 에이스 공격수인 보엔 선수가 지난 시즌에 토트넘 상대로 2경기 1골 1도움 킬러 면모가 있었고 직전 입스위치전에서도 1골 1도움을 올렸기 때문에 만약에 웨스트햄이 보엔 선수의 한방과 최근에 토트넘 상대로 강했다는 점, 올 시즌 원정에서 패배가 없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무승부 정도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단통픽으로는 손흥민 선수의 복귀 그리고 토트넘의 강력한 역습 한방, 브레넌 존슨 선수의 7경기 연속골 좋은 골 감각을 고려한다면 그래도 토트넘이 홈에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 두 번째 경기는 빌바오 대 에스파뇰 경기인데 이 경기도 빌바오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토트넘과 빌바오의 승리가 국내 배당 1.35로 동일했기 때문에 이 1.35 동배당을 받은 두 경기 중에서 한 경기가 통수를 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제가 빌바오의 승리로 가는 이유는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핵심 측면 공격수인 니코 윌리엄스 선수가 최근에 부상 여파가 있었는데 그래도 이번 경기 앞두고 이 니코 윌리엄스 선수가 복귀가 가능하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알바레즈 선수가 퇴장 징계로 결장, 그리고 산세트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지만 에스파뇰 역시 팀 내 가장 많은 득점을 하고 있는 하비 푸아도라는 공격 자원이 부상 여파가 있고 수비수 까브레라 선수까지 부상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결장자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에스파뇰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 올 시즌 라리가 원정 4경기에서 1무 3패로 원정에서 상당히 기복이 있는 데다가 최근에 빌바오 상대로는 8경기에서 1승 3무 4패 상대 전적의 열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빌바오가 니코 윌리엄스 선수가 복귀가 된다면 홈발을 받으면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수비 상황에서 세트피스 실점이 4골로 세트피스 실점이 많지만 에스파뇰 역시 세트피스 실점이 4골로 동일하게 많기 때문에 양팀 모두 세트피스 수비 약점이 있는 상황에서 빌바오가 세트피스 득점이 3골, 에스파뇰이 세트피스 득점이 2골이기 때문에 양팀 모두 세트피스에서 득점을 할 가능성이 동일하다고 본다면 그래도 선수단 퀄리티가 앞서는 빌바오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번 경기는 단통 승리로 빌바오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는 풀럼 대 아스톤 빌라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과감하게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승무패 지우개 찬스를 추천을 드리고 싶을 정도로 양팀 모두에게 승리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단통만 찍으라면 무승부가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여집니다. 현재는 아스톤 빌라 쪽으로 투표율이 조금 몰려있지만 이 풀럼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홈에서 굉장히 성적이 좋습니다. 홈에서는 3경기에서 2승 1무 무패를 달리고 있고 직전 맨시티와의 경기에서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아쉽게 패배를 당한 풀럼이지만 이 공격수 로드리고 무니즈 선수가 맨시티 상대로 마침내 리그 첫 골을 신고를 했기 때문에 이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 무엇보다 풀럼의 공격수 라울 히메네즈 선수가 이번 시즌 굉장히 부활에 성공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히메네즈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최근에 5경기 3골 1도움을 기록을 했고 이 A매치 기간에 멕시코 대표팀에서 미국을 상대로도 1골 1도움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 풀럼 같은 경우에는 라울 히메네즈 선수의 폼이 살아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풀럼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형 미드필더 루키치 선수가 A매치 기간에 부상으로 결장이 됐기 때문에 이 루키치 선수의 공백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마찬가지로 아스톤 빌라 역시 중원 쪽에 공백이 많습니다. 핵심 미드필더인 맥긴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고 이 장신의 미드필더 오나나 선수까지 최근에 부상 여파가 있었기 때문에 아스톤 빌라도 풀럼과 마찬가지로 중원 쪽 공백이 예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풀럼 같은 경우에도 이 공격 자원들의 컨디션이 살아났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아스톤 빌라 역시 공격수 듀란 선수와 와킨스 선수의 골 감각이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나 와킨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풀럼 상대로 2경기 3골로 강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득점포를 가동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나 상대 전적면에서 풀럼 상대로 공식전 3연승을 달리고 있는 아스톤 빌라이기 때문에 이 아스톤 빌라 역시 쉽게 패할 것 같지 않은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풀럼이 홈 경기 무패를 달리고 있다는 점, 풀럼의 공격수 히메네즈와 무니즈 선수의 골 감각이 좋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빌라 쪽으로 투표율이 다소 몰려있지만 이 풀럼 사이드 경기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매치이고 저는 단통 무승부로 가지만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아예 승무패에 지우개 찬스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입스위치 대 에버튼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양팀 모두에게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승무패로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리그 첫 승이 없습니다. 직전 웨스트햄에게 1대4로 대패를 당하면서 7경기에서 4무 3패로 아직까지 리그 첫 승이 없는 입스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고무적인 것은 공격수 리암 델랍 선수가 최근에 2경기 3골 좋은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델랍 선수가 활약을 해줄 가능성이 있고 특히나 입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역습 득점이 3골로 역습 득점 공동 2등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입스위치의 강력한 역습 한방과 델랍 선수의 결정력이 나와준다면 입스위치도 충분히 리그 첫 승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대로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분위기가 올라오고 있는데 리그 3경기에서 1승 2무 무패를 달리면서 시즌 초반에 좋지 못했던 경기력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맥닐 선수가 10번 롤에서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데 이 선수가 원래는 측면 자원인데 최근에 션다이치 감독이 이른바 10번 롤 플레이메이커로 기용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공격 포인트를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 맥닐 선수의 플레이메이커 기용이 잘 먹히고 있는 에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번 시즌 역시 제공권 1등을 달리면서 세트피스 득점 3골 공동 1등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에버튼이 세트피스 한 방으로 재미를 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특히나 핵심 수비 자원인 브랜스 웨이트 선수가 시즌 초반에 부상으로 빠져 있었지만 이번 경기 복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에버튼이 수비력이 조금 더 개선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역습 실점이 2골로 두 번째로 많은 팀이기 때문에 입스위치의 역습 한 방이 통할 가능성이 높고, 세트피스 득점은 많지만 마찬가지로 세트피스 실점도 두 번째로 많은 것이 바로 에버튼이기 때문에 입스위치 역시 세트피스 득점이 2골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입스위치도 충분히 에버튼의 약점을 파고들 만한 요소가 많은 경기라는 점에서 이 경기는 승무패로 지으면서 양팀 모두에게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 경기는 맨유 대 브랜트포드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액면가로 보자면 맨유가 통수를 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맨유의 단통 승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맨유 같은 경우에는 원체 경기력과 정반대되는 청개구리 면모가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 승무패에 들어올 때는 순수 경기력으로 픽을 가져갔다가는 굉장히 낭패를 보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맨유 같은 경우에는 주전 측면 수비수 마즈라이 선수가 심장질환으로 결장이 확정적이고, 그 외에도 주요 자원들이 컨디션이 불투명하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A매치 기간 부상 및 질병 여파로 컨디션이 100%가 아닌 선수가 10명가량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변의 가능성이 높다고 봤지만 의외로 맨유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에 컨디션이 좋지 못했던 맨유의 브루노 페르난데스 선수가 그래도 A매치 기간에 컨디션을 끌어올렸다는 소식이 있고, 미드필더 에릭센 선수 역시 A매치 기간에 스위스를 상대로 1골 1도움을 올려줬기 때문에 이 맨유의 베테랑 공격형 미드필더 2명이 활약을 해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맨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굉장히 경기력이 좋지 못했는데, 일단 경기당 기대 득점 대비 골 결정력이 두 번째로 떨어지는 것이 바로 맨유이기 때문에 맨유가 또다시 골 결정력에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브랜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공격수 요한의 위사 선수가 최근에 부상으로 이탈이 됐었지만 이 위사 선수 결장 이후에 리그 3경기에서 1승 1무 1패 나름대로 준수한 성적을 보여줬고, 특히나 브랜트포드의 공격수 움베우모 선수가 리그 3경기 연속골로 굉장히 좋은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맨유를 괴롭힐 수 있는 저력이 있는 것이 바로 브랜트포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브랜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홈에서 3승 1무 무패를 달리고 있지만 원정에서는 3연패를 당했는데, 그 3연패 상대가 리버풀, 맨시티, 토트넘 같이 강팀들과의 원정 경기였기 때문에 충분히 맨유를 상대로는 비벼볼 수 있는 브랜트포드라고 생각이 되고, 이 브랜트포드는 은베우모 선수 외에도 까르발류 선수가 최근에 골 감각이 좋은 데다가 담스고르까지 최근에 울버햄튼 상대로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 브랜트포드의 강력한 역습 한 방이 충분히 맨유를 괴롭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정석적으로 보자면 이 승패까지 한번 노려보면서 브랜트포드의 이변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누가 봐도 이변의 냄새가 솔솔 나는 경기에서 맨유가 의외로 홈발을 받으면서 허무하게 꾸역승을 거두는 패턴이 승무패에서는 굉장히 자주 있기 때문에 저는 5번 경기는 맨유의 단통 승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는 뉴캐슬 대 브라이튼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최전방 공격 자원들의 부상 이탈이 많았는데 이삭 선수가 부상으로 결장이 됐었고, 특히나 이삭 선수가 결장한 이후에 맨시티, 에버튼을 상대로 오픈 플레이, 지공 상황에서 득점이 없었던 뉴캐슬이기 때문에 확실히 이삭 선수의 공백이 느껴지고 있는 뉴캐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브라이튼전을 앞두고 이삭 선수와 더불어서 칼럼 윌슨이라는 공격수까지 복귀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뉴캐슬이 최전방에서 이삭 선수와 윌슨 선수가 나란히 복귀가 된다면
골 결정력 개선이 되면서 충분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뉴캐슬은 최근에 브라이튼 상대로 1무 1패 열세였기 때문에 이 브라이튼도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최근에 브라이튼이 3무 1패로 승리가 없다가 직전 토트넘과의 홈 경기에서 3대2로 역전승을 거뒀기 때문에 브라이튼 역시 충분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나 브라이튼 역시 최근에 주전 공격수인 주앙 페드루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이 페드루 선수가 빠진 상황에서 웰백 선수와 리터 선수가 나란히 골맛을 보면서 최전방 공격 자원들이 골 감각을 끌어올렸기 때문에 이 경기는 굉장히 팽팽한 구도 속에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점에서 6번 경기는 과감하게 단통 무승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경기는 사우스햄튼 대 레스터시티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승패로 한번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리그 첫 승이 없습니다. 리그 7경기에서 1무 6패 굉장히 좋지 못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기당 평균 기대 득점이 10.08골로 준수한 기대 득점을 보여주고 있지만 실제 득점은 4골에 그치면서 마이너스 6골,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경기당 평균 기대 득점 대비 골 결정력이 가장 떨어지는 것이 바로 이 사우스햄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기대 득점 면에서 사우스햄튼보단 낮지만 득점은 9골이나 하면서 현재 경기당 평균 기대 득점 대비 골 결정력은 맨시티 다음으로 높은 것이 바로 레스터이기 때문에 양 팀의 골 결정력을 비교해보면 그래도 레스터가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는 공격력도 꼴찌이지만 실점 부문에서도 두 번째로 많은 실점을 당하고 있는데, 특히나 사우스햄튼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트피스 실점이 6골로 가장 많은 세트피스 실점을 당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득점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3골로 가장 많은 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사우스햄튼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세트피스 수비를 레스터가 공략을 하는 그림도 충분히 보여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는 레스터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특히나 양팀 모두 2부 리그에서 이번 시즌 1부 리그로 넘어온 승격팀이기 때문에 지난 시즌 2부 리그 시절 두 팀의 맞대결을 보시면 레스터가 사우스햄튼 상대로 5대0, 4대1 대승을 거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즌과 똑같은 감독이 사우스햄튼을 이끌고 있고 레스터는 감독이 바뀌었지만 선수단은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우스햄튼이 구사를 하는 압박 축구에 대해서 지난 시즌 2부 리그에서 몸소 레스터 선수단이 경험을 했고 2부 리그 시절에도 대승을 거둔 바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레스터가 좀 더 유리한 경기를 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사우스햄튼의 승리까지 가져가 보는 이유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리그 7경기에서 아직까지 승리가 없고 시즌 초반에 1승도 거두지 못한 팀들은 언젠가 1승을 거두는 타이밍이 나오기 때문에 이 사우스햄튼이 뜬금 첫 승을 기록할 가능성이 조금은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이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에 레스터를 이끌었던 감독이 첼시로 넘어갔고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감독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난 시즌 2부 리그 맞대결 성적만 놓고 봐서 레스터 쪽의 유리함을 점치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사우스햄튼이 골 결정력은 낮지만 기대 득점 면에서 레스터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뜬금포 사우스햄튼의 시즌 첫 승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7번 경기는 승패로 한번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69회차 현미경 분석 1부 1번부터 7번 경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머지 8번부터 14번 경기는 2부에서 다뤄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